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7월 20일 월요일 영상 시작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3전을 보시게 되면 시가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저가 마이너스 5.9%에서 자, 저가에서 고가까지 보시게 되면 자, 3분목 차트입니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오늘 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3전은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7월 19일 날 3,000분 넘게 시청해 주셨는데 어제 영상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8시에 장시작하고 나서 8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에 꼭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눌러줘도 결국에는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일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자리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줬어요. 7.6%의 상승밖에 안 나왔습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좀 만족스러웠을 텐데 중장기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갔거든요. 근데 3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이미 내려온 겁니다. 꼭 보셔야 돼요. 저희 차교수가 그동안에 보여드린 것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7월 13일에는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 이날입니다.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에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가격까지도 미리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러고 나서 다음날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체크까지 해드렸어요.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음날에 6%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현재 주가 위치에서 주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캔들이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차 교수님 제가 27만원대 물려있는데 제가 이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제 평단가가 27만원 중반대인데 차 교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앞으로 조만간에 반등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유튜브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인증글을 남기냐면 여러분 오늘 보시면 24만 8,500원까지 눌렀다가 잠시 들어 올리고 다시 재차 눌렀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제가 시간대로밖에 미리 말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장시작하고 나서 제가 프로그램 매매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봐야만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되는지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미리 전날에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 공유해놨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매매 보고서 대응 전략을 짜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 놓치지 말라고. 물론 오늘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7.6%밖에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상승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전략을, 대응 전략을 그냥 무료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을 보면 내일 한번 지켜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이 한 달 동안 제가 주가 방향 거의 다 맞췄다.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날 급락이 나온다고 했는데 차교수 당신만 자신있게 반등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좀 칭찬의 글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증글을 남깁니다. 유튜브 채널에다가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남겨야만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제가 자신있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끝나지가 않았다. 반등은 나올 거니까 여러분 눌러줘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 관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이 단가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차 교수님 아니 지금 이렇게 연달아 이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좀 그 발언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내려가고 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전하고 하이닉스 관련돼서 삼전증을 보시게 되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 첫 번째로 5월 27일 날 상품이 출시가 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에 꼬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는 일어나고 지금 아직까지 전쟁 확대 우려 때문에 지금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원래 들어가야 되는 수급조차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수급에서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지난날에 6월 19일날 보시게 되면 원래 외국인이 이날부터 7월 8일까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할 때 이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단 한 번의 매수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매수 안 했어요. 그러다가 7월 9일부터 슬금슬금 지금 매수를 담고 있는데 왜 1조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유가
좀 전에 봤던 이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레버리지 뒷북 규제. 계속 블룸버그가 외치잖아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폭락 키운 건 뭐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정말 문제다. 금융당국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에 기자간담회에서 불어넣어서 ETF를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입니까? 저도 그동안에 삼전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경험도 있고 통계낸 것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도박장을 만드는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면서 삼전 주주님들 힘들게 하고 수급까지 꼬여버리게 만들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지금 하락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날 날짜가 5월 27일입니다.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동안에 잘 올라가던 삼전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던 회사가.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외쳤던 게 정말 삼전이 빨리 올라가려면 수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빨리 폐지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외쳐주셔야 된다. 그게 정말 크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대통령조차 지금 언급이 나올 거다. 기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외치지 않으면 절대 안 맡깁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외쳐야 변화가 되는 거고 외치지 않으면 삼전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올라가다가 쿵, 올라가다가 쿵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올라가면 쿵.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는 족족 다 빼고 있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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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가장 큰 악재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확대 우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낑겨 버리면서 악재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외치고 있는 건 삼전은 단기적인 추세는 눌러줄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뒷받침된 주식들은 여러분 끝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끝낼 수가 없어요. 왜 지난날에 월가 쪽에서 왜 삼전을 85만원까지 왜 봤습니까? 월가는 이미 우리나라 삼전 주가가 5만원에서 7만원일 때 삼전을 첫 번째 1차로 20만원 중반에서 후반까지 내다보던 월가였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삼전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보다 앞으로 앞설 거고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점유율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보게 되면 뭐다? 바로 실적이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지금의 구간 자체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저 차 교수가 그동안에 지난날에 하락을 할 때마다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어봤어요. 너 두고 보자. 네가 말한 대로 가나 안 가나.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주말 동안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그리고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이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유명한 분들이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시스코랑 비교하면서 시스코의 닷컴 버블 때가 지금의 반도체 버블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삼전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앞으로 더 엄청난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몇몇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스코는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의 주가 수익 비율 이 퍼가 무려 130배에서 15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130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시스코의 시가총액이었어요. 그리고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4000% 이상 폭등을 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전형적인 거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 삼전은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 삼전은요 현재 PER이 통상 10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12개월 선인 PER은 고작 해봤자 6배 수준입니다.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에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여전히 저평가다. 매력적이다. 왜 그러죠?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4배까지 낮아졌다. 이 수치가 얼마 정도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때 당시 여러분 몇 배였냐면 수치가 6.8배였습니다. 이것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우리나라 상태가. 근데 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겁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스코 때 당시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맞는 겁니다, 서로. 맞지가 않아요. 삼전이 분기별로만 봐도 올해 1분기 확정 실적이 매출이 133조입니다. 영업이익 57조. 2분기 잠정 실적이 171조에 영업이익이 89조예요. 원래 사실상의 이 89조가 아니라 100조죠. 성과급이 반영이 되면서 수치가 깎인 건데 중요한 건 이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기업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시스코랑 비교하고 있는 건 여러분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도 당시에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들였던 통신사들은 광랜을 깔기 위해서 막대한 빚을 끌어다 썼습니다. 부채를 끌어다 썼어요. 근데 수익 모델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통신사들이 파산하거나 투자를 멈추거나 시스코의 매출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캐짐해버렸어요. 지금 반도체를 싹쓸이하고 있는 수요처가 어딥니까? 수요처.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메타, 아마존, 이른바 M7이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죠. 여러분 이들은 매분기 수십조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현금 부자들 기업이에요. 빚을 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본업에서 클라우드나 광고나 소프트웨어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의 체급이 달라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스코랑 비교를 한다? 논리상 들어맞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시스코는 한 번 깔아두면 5년에서 10년은 교체 없이 쓰는 반영구적 인프라입니다. 그쵸?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당연히 수요가 절벽처럼 뚝 끊겨요. 근데 3전은 뭐냐면 AI 모델은 이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요구하는 파라미터와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에 맞춰서 반도체는 끊임없이 고용량, 그리고 HBM, 고대역폭, 그러면서 저전력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 교체 주기는 통상 2년에서 3년에 불과하죠. 사실상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초고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장 끝나면 뉴욕이 움직인다. 블룸버그 쪽에서 AI 시대, 코스피 시대 주목을 해야 된다. 올해 들어서 런던하고 뉴욕, 도쿄 이 펀드 매니저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리고 일본의 주식 전략 어떤 한 책임자는 20년 투자 경력에서 처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핵심 관찰 대상으로 추가했다고도 말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수랑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반도체. 거기서도 첫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고. 한마디로 이 두 가지 회사가 그냥 끌고 간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반도체 쪽을.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지금 시스코랑 비교를 한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여러분 시스코는 PER이 퍼가 130배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삼전은 메모리, 파운드리, 가전제품,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업 전부 다 잘 되면서 매출 또한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두로 달리고 있던 엔비디아를 이번에 확실하게 제쳐버렸죠. 1등이에요. 스마트폰 쪽에서도 애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요번에 점유율 1등으로 자리를 다시 되찾았어요. 메모리도 잘 되고 파운드리도 잘 되고 가전제품도 잘 되고 스마트폰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12개월 성립 PR이 삼전은 고작 6배 수준, 마이크론은 미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 11배에서 15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만 해봐도 지금 삼전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40만원, 50만원 그냥 가야 된다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런 회사를 시스코에다가 갖다 대면서 비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교수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죠. 삼전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내다보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미 기사에서 나왔지만 아무리 못해도 28년도까지 이때까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이 누구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차 교수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리지 말라고, 이런 고점에서 물리지 말라고 제가 영상으로도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계속해서 개인번 알려드리잖아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라고. 그냥 알려드리겠다. 뭘 봐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전날에는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밖에 못 알려드려요.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저도 분봉 차트 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를 같이 봐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봐야만 제가 확실하게 타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봐야죠. 사람인지라. 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그냥 큼직하게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꼭 봐야 된다. 눌러주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미리 제가 인증을 남기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영상을 보시면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뭐 외국인 누가 샀고요. 금속 누가 샀고 자 수급에서 누구누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몰라서 영상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 관점도 볼 줄 아셔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더 살짝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도 알려드리는 거고 문자로도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다가 글자를 쓸게요. 자, 차교수. 자, 오늘 영상 7월 20일 자, 월요일 영상입니다. 지금의 구간이 있죠. 오늘 보면 가격이 주가가 24만 원대인데 지금 27만 원에 물려 계신 분들 중반 27만 원 중반대 물려 계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눌러줘도 3전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이미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목해 주셔야 된다. 지금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꼭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글자까지 적을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유튜브에다가 기록 남기겠습니다. 전 지운 영상이 없어요. 다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그래서 저희 차 교수가 미리미리 알려드리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삼성 말고도 여러분들 지금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내가 삼성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난 다음에 다시 삼성 돌아오겠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규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두 종목도 아니고 딱 한 종목만 알려드릴 겁니다. 뭘 봐야 되는지. 제가 그동안에 대한강통신, 우리기술, 클로봇, 삼전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종목이랑 매수가 매도가 그냥 알려드려요.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해드립니다. 이유까지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받아보시고 삼성이랑 같이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가서 올라가면 누가 말 못합니까? 제가 이때 왜 영상 많이 안 찍었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5월 27일 날 ETF 레버리지 생기고 나서 눈이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된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6월부터 JP모건즈에서 발표했던 CT 물량도 존재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550억 달러, 일본도 노르웨이, 스위스 다 합치면 200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7월 달에 국민연금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밸런스 물량도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하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삼성은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주식 중에 탑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 삼성전자 하면 여러분들이 차 교수를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 차 교수가 했던 멘트들 유튜브에 고스란히 영상이 다 남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등이 더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눌러줘도 크게 겁먹지 마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뭐 6개월, 1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입니다, 여러분. 단기. 단기를 하면 최소한의 이번 주,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27만 원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가격도 아니에요. 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차 교수는 매일매일 피드백 해드릴 겁니다. 지난날에 눌러주면 왜 눌러줄 수 있는지 반등 자리까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들도 유튜브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다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자리는 겁먹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혹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좌측 하단에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은요. 무료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다시 삼성으로 오실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게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문자로 신규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대로 가나 안 가나.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삼성은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글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반등은 분명히 더 빠르게 나올 거다. 제 글자까지 적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떠안고서 영상 찍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리지 마시라. 하실 거면 최소한의 이런 자리 아니면 횡보할 때든 그리고 그런 타점은 제가 자세하게 미리미리 알려드리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가나 안 가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차 교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